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딥러닝 관련된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에 관련돼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요 이제 그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이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AI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앞전에서도 배웠지만 인공신경망이라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죠. 우리가 영어로는 뭐 신경망이라는 단어부터 왔었고요. 거기에 이제 인공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아주 딥이라고 하는 깊은 이런 의미를 갖죠. 깊다. 너네 학습을 한다. 깊은 학습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하는 모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사실은 잘 해야 신경망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확률 통계라고 하는 파트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장에서는 뭐 개념적인 것만 나왔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칸골이라는 책에서는 이제 일부 그 코딩에 관한 기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에 대한 것을 다시 좀 살펴보고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는 프로그램 코딩 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뭐 통계, 머신러닝, 그 다음에 뇌세포 모방한 기계, 그 다음에 퍼셉트론,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에 관련된 개념을 좀 배워보자.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한 기초죠. 뭐 어떻게 보면 개념 설명 기초 뭐 이런 거니까 한번 쭉 훑어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세포를 주로 모방한 통계의 기계, 그게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퍼셉트론을 설치해서 만드는 인공지능 신경망을 이해를 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공 신경망을 이제 여러 층 쌓아서 만들게 되는데, 신경망을 여러 개 쌓아놓은 층을 우리 이제 딥러닝이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죠.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공신경망을 여러 층으로 계층으로 쌓아서 만든 것이 딥러닝이다.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은 퍼셉트론을 설치해서 만드는 것이다. 퍼셉트론은 우리의 뇌세포의 그 뉴런, 신경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 뉴런, 우리 이제 화학 시간에 많이 배우는, 그 생물 시간에 많이 배우는데, 그 뉴런을 모방한 그 통계 기계를 우리 이제 퍼셉트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계와 머신러닝에서 보면 통계학은 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로 관찰을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실의 자료를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이제 통계학이고요. 그 통계학은 결국은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그 컨셉은 주로 이제 어떤 그 부분이든 간에 뭐 데이터라고 하는 건 여러 데이터가 많잖아요. 결국은 그런 데이터들을 관찰을 하는 거죠. 분류마다. 예를 들면 뭐 야구에 관련된 데이터, 아니면 그 온도나 기상에 대한 데이터들,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사주에 관련된 사주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든 게 다 통계학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관찰을 통해서 생성되게 되고, 그 다음에 현실의 자료를 반영해서 만드는 게 데이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통계학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연구하는 학문이 통계학인 거죠. 그리고 현실을 수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규칙성이 발견되거나 혹은 이제 객관적인 의사 결정이 형성이 되는 이런 분야가 이제 통계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 정리하면 데이터는 이제 현실성을 반영을 해서 만든 거고, 통계학은 데이터를 연구를 해서 만든 게 이제 통계학이다. 그래서 결론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현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학과 조건부 이제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조건이 중시하는 사건들인 거죠, 주로. 현재 기온이 영하 12도일 때 조건이 있는 거예요. 눈이 내릴 확률.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현재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을 때요. 그때 눈이 내릴 확률. 이게 조건부 이제 확률인 거죠. 왜? 12도 이하가 안 되면 눈이 안 온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냥 눈이 내릴 확률과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제 비가 왔을 때 오늘도 비가 올 확률이 있느냐. 그죠? 그냥 비가 내릴 확률은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이 코로나 양성일 때 주변 사람들이 감염될 확률이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인이 그냥 감염될 확률과는 다르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내, 내가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 내 주변인이 감염될 확률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감염이 걸려야 주변인들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당연히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많은 중요한 현상들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날 확률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이즈 통계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베이즈 통계학은 이제 조건부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확률 표현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P 그다음에 가로 열고 A 그다음에 B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요거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요 용어는 가끔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뒤에 있는 게 사건 B가 되는 거고요. 두 개가 사건이에요. 사건. 한 가지 사건과 다른 한 가지의 사건.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연관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B의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을 통해서 이 A가 이제 일어날 확률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질 확률, 원래 이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질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반은 이제 까마귀 날짜, 까마귀가 날아오르는 거죠. 까마귀 날짜가 이제 까마귀가 날아서 이제 올라가는 거가 이제 비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가 날아오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배가 떨어질 확률, 그죠? 그러니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됐죠? 배 떨어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이제
베이지 정리인데 이거 두 가지의 조건을 교차한 거예요. 그래서 P, A, B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건 A가 이제 기반이 된 거죠. 그죠? 사건 A가 B가 일어날 확률. 그다음에 B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A가 일어날 확률. 교차했을 때 다음과 같이 똑같은 형태. 그다음에 기반은 이제 분모와 분자의 관계에 있어서 밑에 부분은 이제 A가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이 기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베이지 통계학에 있어서의 이제 확률에 대한 견해인데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거죠. 프리퀀트의 이제 앞에 티스트를 붙여서 만든 거예요. 프리퀘스트. 이제 요 IST는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요 프리퀀시의 이제 개념에서 왔는데, 프리퀀시는 이제 계속 뭔가 변화를 갖는 걸 말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티스트를 붙인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관찰된 사건이 일어나는 빈도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관찰된 사건이, 어느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베이지스틱 확률. 이거는 이제 확률은 사건에 대한 신뢰도에 기반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정보나 지식과 같은 이제 주관적인 대상을 확률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확률이 우리가 이제 뭐 얼마나 높다, 낮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몇 프로. 근데 그 100%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라고 하는 거를 딱 떨어지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가 일어날 확률을 이제 분석을 하거나 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뇌과학과 베이지 통계학인데 결국은 우리 뇌라고 하는 우리 이제 뇌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이제 뉴런에 기반을 해서 신경망인 뉴런을 통해서 모든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베이지 정리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뇌를 베이즈 확률 계산 장치라고 정의를 하는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베이즈 확률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뇌의 이제 구조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과학, 뭐 그다음에 심리학 이렇게 이제 분야에서 주로 베이지 통계학이 크게 기여하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주로 착시 현상은 베이지 확률에 따른 이제 추론의 오류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뭐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신러닝의 의미는 결국은 이제 베이지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다. 베이지 확률이 머신러닝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머신러닝의 이제 방법론을 보면 베이지 확률론에 따른 수학적 모델 설계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기본은 뭐다? 베이지 확률이다. 알겠죠? 그리고 그 베이지 확률을 계산하는 도구가 이제 머신러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수학적인 모델을 수정을 계속 합니다. 이게 그냥 해놓는 게 아니고 그 수학적인 모델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계속 수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 수정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뭔가 학습을 할 때 계속 되새기고 하면서 학습을 하잖아요. 요 데이터 분석을 계속 하면서 그 오류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학습을 하면서 개선을 하는
그런 이제 수학적 모델을 이제 수정을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정된 모델은 이제 그 수정된 모델로 현상을 이제 분석을 하는, 그게 이제 머신러닝의 이제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는 주로 이제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연관성이 있게 되고요.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머신러닝이 이제 활용이 되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결국은 뭐예요? 대량의 그런 수학적 계산이 필요하다. 데이터량도 많고요, 당연히. 그래서 과거에 그런 컴퓨터 성능을 감당하기 어려웠었죠.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신경망들은 사실은 컴퓨터가 빨라지기 전까지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실제 저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워낙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신경망 기술들이 이제 빛을 보기 시작을 하고, 앞으로 미래에는 더 사람과 같은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로봇들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컴퓨터 성능의 발전이 결국은 뭐다? 머신러닝의 기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확대가 되고 얼마나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한 10년, 15년이 지난 것 같거든요. 15년이 넘었군요. 거의 한, 우리, 제가 대학원 때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3, 40년 된 것 같아요. 30년 정도. 2, 30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2, 30년 후에는 지금보다도 더 가속화가 될 거니까 거의 10년이면 다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공부하는 이제 통계학 공부가 필요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당연히 당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더 알아보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결국은 딥러닝을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그저 이제 신기한 알고리즘 또는 뭐 유용한 도구라고 바라보는 이제 시각들에서 통계학을 공부하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파이썬 코딩 실력을 쌓아서 우리가 딥러닝을 학습을 하는 게 더 확실하다. 뭐 아예 없는 거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파이썬 기반의 코딩을 쌓아서 실력을 쌓아서 이제 하게 되면 딥러닝을 사용하기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인공지능 자체를 연구하고 싶다고 해도 이제 뭐 우리가 어쨌거나 이제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해야 하고, 딥러닝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통계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학을 깊게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딥러닝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게 들어가면 이제 결국은 수학의 기초가 되고 있다. 딥러닝은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베이즈 확률을 계산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다. 그래서 딥러닝은 베이즈 확률을 계산하는 도구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통계적인 가설을 증명할지를 그런 계산을 하는 과정이 통계학 분야에서 영향을 계속 발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세포를 이제 모방한 그런 기계, 그게 이제 퍼셉트론인데, 우리가 뇌세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뉴런을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많이 봤죠? 우리가 이제 신경세포를 이제 뉴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뉴런은 요 중간에 이제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핵을 감싸고 있는 이제 셀 바디가 있고요. 세포체라고 하는데 셀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주변에 이렇게 다리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제 쭉 여러 개가 있어요. 핵을 기점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돌기다, 수상돌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수상돌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의 얘들이 다 모여서 핵으로 모여서 얘가 축삭을 통해서 요게 이제 얘를 통해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신경이 들어오거나 이쪽으로 들어오거나 이쪽으로 들어오거나 아주 미묘하게 이 많이 벌려져 있는 이쪽을 통해서 탐지를 해서 이쪽 축삭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신경이. 그래서 요 중간에 이제 미엘린 수초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슈반 세포를 거친 다음에 요 그 축삭의 말단,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죠. 요 세포 하나의 끝단까지 전달되게 되는데, 요게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신호가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사람도 이런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신경세포가 결국은 이제 신호를 전달해가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하나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신경 전달 물질들을 받아서 그걸 이제 학습을 어떻게 보면 얘가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런 쭉 이 라인을 통해서 마지막 축삭 말단까지 신호가 전달이 되고, 그 신호가 다시 또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이 돼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서부터 어디까지? 팔이나 다리의 바닥까지 우리가 신경을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이 뉴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 모델을 우리가 이 신경 모델을 뉴런 신경세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 퍼세트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뇌세포를 모방해서 만든 기계가 퍼세트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퍼세트론의 구조도 비슷합니다. 신호 전달의 입력이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게 다 더해집니다. 서메이션을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입력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느 함수를 통해서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신경망 뇌세포의 구조가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있죠. 여러 개의 신호가 들어와서 하나로 모아서 한 라인을 통해서 쭉 가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슈반세포라든가 미엘린 수초를 통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말단으로 이제 전달이 된다. 근데 이 말단은 끝이 아니죠. 얘를 또 갖다가 쓰게 되는 그런 형상을 보이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입력이 있고요. 그걸 함수, 결국은 이 부분이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함수를 통해서 출력이 되더라. 출력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입력으로 쓰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경망, 뇌세포를 모방해서 만든 게 결국은 퍼세트론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퍼세트론에서의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각각의 입력이 들어오는 요 가중치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중치. 여기서 이제 오메가로 표현을 했는데 1번, 2번, 3번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요 가중치 값을 이제 수정을 해주는 그런 행위가 딥러닝이다. 결국은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에 대한 가중치가 있고요. 그 가중치를 설정을 해서 기준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 가중치를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안 맞으면 이걸 수정을 해서 맞도록
계속 수정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조건이 되도록. 결국은 딥러닝은 이 가중치를 수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가중치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신경 퍼셉트론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뉴런과 퍼셉트론의 이제 함수 표현은 결국은 신경 부분과 퍼셉트론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그 자극이 함수를 통해서 출력으로 나왔다는 거죠. 뉴런 신경세포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죠. 자극을 주면 함수를 통해서 출력이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개념은 똑같다. 신경세포나 퍼셉트론이나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뉴런과 퍼셉트론은 이제 중간에 함수를 통해서 출력을 하더라. 뭐 이 정도. 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뇌세포의 그 우리 이제 활성화 함수를 보면, 여기서 이제 함수 부분에 이제 활성화 함수를 보면 뇌세포의 출력값을 내게 되는 게 이제 함수의 역할인데, 결국은 A라고 하는 애가 이제 10개 뉴런이 10개다. B라는 함수를 통해서 뉴런 50개를 통해서 출력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뉴런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뉴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퍼세트론도 당연히 한두 개가 아닌 거죠.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뇌세포는 항상 일정한 크기의 값을 이제 출력을 합니다. 우리가 1과 0,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제 1과 0, 그죠? 두 가지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1과 0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참과 거짓이거든요. 있다 없다예요. 딱 두 가지로 끝납니다. 근데 디지털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확한 답을 얻어지게 되는데요. 이 이제 뇌세포의 이런 이제 그 출력물을 우리가 디지털로 간주를 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인간의 뇌를 흉내내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출력값의 형태 또는 이제 그 형태 또는 이제 흉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력값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1과 0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1과 0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한 함수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함수가 이제 시그모니드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시그모니드 함수는 가장 무난한 형태로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함수가 되는데, 우리가 디지털에서는 이제 0과 1 딱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성을 갖고 있지만, 이 어느 단계에서 밑에는 0인 거고요. 어느 단계 위로 올라가면 1인 거예요. 정확한 거죠. 1과 0의 표현이. 근데 아날로그성을 가져요. 원래 우리는 이산적인 이제 디지털 값을 가질 경우는 1, 0 이렇게 떨어져야 하잖아. 1일 때와 0일 때 이렇게. 그죠? 이게 아주 이상적인 우리 디지털인 경우에 판단 명확하죠. 0 아니면 1이에요. 근데 얘는 중간에 약간 비스듬한 범위를 갖게 되는 거죠. 1일 때의 범위, 0일 때의 범위.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다시 할게요.